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한국도 양원제를 도입하자. 대신 지방자치의 의원을 없애자. 25년도 예산이 성립, 교육 무상화, 벽 재검토, 과거 최대 참여위원회에서 첫 수정, 전 헌법연구기관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가증스럽고 역겨워 국민 붕어로 번화. 다 오릅니다. 라면, 우유, 버거, 줄인상 전국 불안 노렸나. 경찰 경북 산불 발화지 첫 합동 감식에 나서 화염 흔적 소각물 등 확인. 나무 베는 걸 손가락질하는 한국 풍토가 산불 예방 조기 진화 막았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국가를 중동, 동남아 중심에서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가 영구적이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격을 인상하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익스플로테이션의 개념 변화, 미 제재로 중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한조선엔 호재다. 미국 한국 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책정 정책 지목.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은 유럽의 군사력 드디어 각성인가. 중국 정부 미일 방위장관 회담 반발. 미일 동맹은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끼쳐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또 간부들 줄줄이 실각. 대만 무력 통일 위해 시진핑 폭주 우려. 아무리 생각해도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스탄 같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성립, 교육 무상화, 벽 재검토, 과거 최대 참여위원회에서 첫 수정,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3월 3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여위원회에서 재수정되어 중위원회 동의를 얻어 연내에 성립했다. 일반 회계 총액은 사상 최대인 115조 1978억 엔이다. 참여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쳐 예산이 성립된 것은 현 헌법화에서 처음이다. 이시바 수상은 예산 성립 후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수정이 행해진 것을 언급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쩔 수 없이 발휘되었다라고 강조. 국민 생활이 풍부해지도록 4월 1일부터의 예산 집행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 회의장 모습입니다. 한국도 양원제를 도입하자. 대신 지방자치 의원들 없애자. 저의 주장입니다. 참의원에 대해서 양원제에 대해서 나무 위키로 했는데 패전 전까지는 귀족원이라고 불러가지고 귀족 출신들이 참의원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중의원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패전 후에는 일반 사람들도 그 참의원 선거에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지는 않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거대 야당의 횡포가 대형 산불처럼 난무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가지 뉴스를 가져오면은 야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 소위 통과, 야당 자동 임명법 발의, 한 헌재 후임 지명 차단법도, 헌재 임명 지명 협의, 야당은 한덕수 지명 불가법 발의, 임기 연장 망은혁 자동 임명, 거야 헌재법 개정 압박, 미성년 교제 논란 김수현 기자회견, 고 김세론 관련 입장 표명. 어저께 이걸 생방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훌떡 봤는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연예인 스캔들을 부각시키는 술수. 야당 애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술수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김수현이가 뭔 대단한 놈이라고 생중계까지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 언론기관들도 할 일이 되게 없습니다. 방송들도. 그래서 전 헌법연구관,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가증스럽고 역겹다. 국민 붕어로 보나. 황지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3월 3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 황도수 이분이 전 헌법연구관인데 국민을 먹이 뜯어먹는 붕어로 보나 일갈 야 폭주 건방져 주권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핵심적으로 이런 얘기겠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헌재 구성 좌지우지 건방진 야 국민 이 가증스럽게 봐. 야당 헌재법 개정안 위헌 혼란 자초. 아무거나 막 떠들면 다 법이 되는 거냐? 앞뒤가 다를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것이라며 왜 국민을 우습게 보나? 5천만 국민이 장님인가?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아오릅니다. 라면, 우유, 버거 줄임상 전국 불안 노렸나? 김성훈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4월 1일 날 이 식품업체가 오뚜기부터 해가지고 오비맥주까지 쭉 출고가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집계를 했네요. 3일에는 롯데리아가 리아 불고기 등 65개 메뉴 1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 고환율 원료값 상승 원입 지목. 고환율은 맞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그거는 식품업체가 아닐 것 같아요. 일부 재료 가격 하락은 외면하고 비판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식품업체부터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또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이미 했지만은 원재료 가격들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이런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새 정부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현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 업계 관계자라는 이름을 불러서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농심은 왜 언급이 없느냐? 이 오뚜기를 얘기하려면은 굳이 정치와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언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농심은 2024년 말까지 출고 가격을 동결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농심은 올릴지 안 올지 뉴스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동결 가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경찰 경북 산불 발화지 첫 합동 감식에 나서 화형 흔적 소각물 등 확인. 이 사진은 경북경찰청이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경북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첫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 산불에 사망자 26명을 비롯해 역대급 피해를 낸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발화 지역에 첫 합동 감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괴산리 야산에서 2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는 등 기초 현장 조사를 벌였고 28일에는 의성군에서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경찰은 산불로 다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베는 걸 손가락질하는 한국 국토가 산불 예방 조기 진화 막았다. 정민성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박종호 전 산림청장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벌채 혐오에서 비롯된 임도 부족, 벌채한 곳에서 산사태 안 일어나 3년 지나면 생태계는 더 안정화, 비과학 선동, 문제 해결 도움 안 돼. 박종호 63세 전 산림청장은 경북 의성군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 피해로 이어진 배경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단언했다. 임업 선진국들의 10분의 1 수준의 열악한 임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 구호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평상시 벌채를 해서 벌목을 해서 간격을 넓혀야 된다. 그거를 이쪽에서는 이제 임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외국 유럽을 여행한 적은 촌놈이 딱 한 번뿐이 없지만은 독일은 평야 지방이 많죠. 평야 지방인데도 소나무 숲들이 꽤 울창한데 중간중간 간벌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등등.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벌목을 안 했을 때 빛이 안 들어와서 좀 생태계가 좀 빛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고, 요거는 상대적인 사진이겠지만은 벌목을 하고 자연 생태계가 잘 자라나는 그런 사진을 비교를 한 사진이네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국가를 중동 동남아의 중심에서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조은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DLENC 캐나다에서 CCUS 사업 진행, 북미 수주 기대, GS건설은 호주 도로공사 진행,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신시장 개척. 이거는 호주 NEL 도로공사 현장 GS건설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해외건설 2조 달러 목표 벌모지 개척 나선 건설사들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잠비아 대형, 이것도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이런 다리를 건설을 아프리카 잠비아 가서 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웰커 NBC 뉴스에서 3월 말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의 신뢰성을 비판하자 매우 화가 났다며 적절한 치에 있지 않다. 분수를 모르는 말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모든 석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모든 석유에는 25 내지 50%의 추가 관세가 또 부과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에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을 10,000배럴 불과 수입을 안 했었다 이런 얘기인데,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한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그 석유를 수입한 나라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러시아 석유 제품의 주요 수급국으로는 중국, 튀르키예, 브라질, 인도. 중국을 제일 겨냥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로 옥죄고 있는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가 영구적이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격을 인상하길 바랍니다.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가 붙어가지고 비싸진다면은 미국산 자동차가 인건비 등 비싸니까 미국의 자동차는 비싼 건데 어차피 수입이 없다면은 비싼 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전국 자동차 노조 연맹위원장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사세요. 미국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제이슨 마 포튠지가 3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 착취라는 나오는 번역이 된 영어 원어를 보면은 The world has been ripping off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40 years and more. 40년 이상 미국을 뜯어먹어 왔다. 이런 표현이 직역이 되겠죠. 그거를 점잖게 착취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은 AI가 했는데, 어차피 살 거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리고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자동차 CEO들을 불러서 관세를 논의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트럼프가 답변했다는데 뭔 얘기냐? 트럼프가 자동차 CEO들한테 자기한테 감사하라고 한 것은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 이런 거를 없애고 휘발유차 그거를 계속 만들어도 좋다. 이런 거니까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 그 휘발유차를 뭐 그렇게 당신네들이 돈 못 버는 것보다 돈을 벌게 됐다면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얘기했었는데 내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의 동맹국인 앨런 머스크조차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테슬라가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진은 2017년 미시간주 입실란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메리 바라 제너럴 모티스 CEO 회장 사장이 대화하는 장면을 찍은 내용이네요. 트럼프의 익스플로이테이션 개념 변화, 착취의 개념, 자꾸 세계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해 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는 지난 40년 넘게 미국을 뜯어내기 해왔습니다. 리핑 오프를 착취로 번역하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는 뜯어내기이다. 착취라고 할 때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번역된다. 착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노동 착취로 우리는 고정관념화되어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착취란 유럽 등 전 세계가 미국을 최대한 이용해 먹었다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상황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패권을 갖기 위해 달러 패권부터 확보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해 서구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시작이었다. WTO도 그런 관점에서 설립되었다. 하지만 중공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그래서 최종 관세의 목적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 전술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이 망한다면 중공이 제조 강국으로서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정책의 유효성이 끝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좀 엉뚱하지만은 원가 세계 유효성이 끝난 것이다.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미국이 그거를 자유무역이 거꾸로 미국을 착취한다라는 개념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사고방식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싼 인건비로 중공으로 제조업체 공장을 넘겼는데 그 사고방식은 원가 회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는 이제 원가 회계부터 야, 좀 딴 거로 해봐, 딴 거로. 슬프시라는 거 있대는데, 한국에서도 어떤 초로의 노인네가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거 우리 유대인 박사, 골드랩 박사가 미국에서 그 주창한 건데 왜 그 찬밥 신세냐 그게.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전환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일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미국 제재로 중국 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한국조선엔 호재.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3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엑슨모빌이 중국의 천연 액화가스 벙커링 선박을 두 척을 막기로 했다가 취소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선박에다가 입항료과 그 수수료 받겠다는 발표 이후에 첫 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의 선박에 100만 달러, 약 15억 원, 중국산 선박에 150만 달러, 더 비싸네요. 약 22억 원, 총 100만에서 300만 달러, 약 15억에서 4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에다가도 그렇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은 수출하겠다고, 배 장사 안 되니까. 어쨌든 세계 선박 딜리버리에서 이 중공이 51%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이 28.3%, 재팬이 15.4%, 나머지는 뭐 잔잔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면은 한국도 좋겠지만, 일본도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조선 강국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좋아라 할 거예요. 미국 한국 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책정 정책 지목. 강혜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4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4월 2일부터 4월 1일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괜히 거짓말일 거라고 하면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이제 시작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좀이 상호 호혜적인 그 수입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답니다.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업체들도. 그리고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미국 거를 좀 안 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한국의 혁신제약사 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그 자동차 업계와 제약 업체의 볼멘 소리를 무역대표부가 한국이 좀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까지 대통령한테 미국 그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가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더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미제 자동차와 의약품 수입해달라는 얘기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물건을 내놓고 연필 한 자리에도 야 이거 메이드 인 USA야. 이렇게 이제 부잣집 애들이 자랑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도 연필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마스크도 못 만드는 안 만드는 나라지만은 지금도 그 연필 공장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은 유럽 군사력 드디어 각성인가? CNN 일본판입니다. 뭐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은 독일에서부터 채무 브레이크라는 헌법의 어떤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까지 뭐 국방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요거를 구조 변화하는 기본법 개정안 가결을 이번에 차기 수상이 확실시 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씨가 쟁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금기가 붕괴되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장내들의 핵 전력으로 방위력을 동맹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고 폴란드의 투스크 수상은 이 생각을 환영 동국의 핵 보유의 검토마저 요구했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폴란드에도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이해가 되네요. 징병제도 지금 유럽에서 부활되고 있다. 덴마크는 2026년부터 여성을 의무적 징병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일부 직무의 건강 요건도 낮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여성들 병역 의무 시켜야 돼요. 이 군대 가서 좀 정신교육들을 좀 받고 와야 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가뜩이나 취직도 어려운데 사회 진출의 기회가 병역 기간만큼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언론 기자들도 천지가 여성 기자들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뭐 이제 기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유럽의 단결 의문표를 붙이면서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의 폰데 라이엔 위원장이 유럽의 재군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반발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좀 다르다 입장이에요. 스페인 총리는 우리나라는 피레네 산맥 왼쪽에 있어. 우리 독일 애들이 우리까지는 안 쳐들어와. 아니 러시아 애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뭐 참여한다면 결국 다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반대했대죠.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똥줄이 탄 거는 프랑스와 독일이죠. 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중국 정부 미일 방위장관 회담 반발, 미일 동맹은 지역 평화 발전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T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바이든 정권 때도 거의 뭐 무력에 의한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한다. 우리 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반일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반발 성명이 대변인이 나온 거죠.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뉴스를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 그 친구가 일본까지 와가지고
일본 국방상하고 그렇게 회담을 했는데, 아니 일본까지 왔으면은 한국은 왜 안 만나니? 요거를 요 대변인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게 만나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도록 해보지 그래. 한국은 우리가 먹어서 니들이 지금 껄쩍지근한 거냐? 이런 속내가 있는 건지. 지금 한국이 아주 그 개판 5분 전이니까 정치판이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지 모르죠. 중국 인민해방국 내부 또 간부들 줄줄이 실각, 대만 무력 통일 위해 시진핑 폭주 우려. 후쿠시마 가오리라고 전문가가 JB 프레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정보를 우리나라 뉴스들은 왜 취재를 안 할까 모르겠어요. 황룡이라는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니까 무서기를 하고 있었고, 꽤 높은 자리고 이런 자리인데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이 중국 전국 정치협상 주석회의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화하은행 둥사장 리민지, 이민기린의 우리말로는 닝샤바오펑, 령하보풍 집단 둥사장 엄바오 변의 정치협상위원 자격박탈이 발표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허이둥의 동정이 불평해졌다. 동부전구 사령관 임향양 실각서도 나오고 있다. 불가해한 군부패 수사 책임자에 몰라. 부패를 수사하는 책임자가 그 친구도 몰라 그랬다 이게요.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복권볼 잇따라 조사도 지금 받고 있다 그러고, 허이동 이외에 최근 동부 전구사령관 린샹양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고, 이 소문은 재미 중국인을 화인이라고 부르네요. 재미 중국인 평론가 최신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다. 어쨌든 해방군 내에서 뭔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군 간부의 대숙청이 계속되고 있다. 군내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의 군내 영향력을 절제하기 위해 모화 등 복권보를 실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진핑의 총애를 다투는 군부끼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 아닌지, 너무 시진핑의 친애를 받는 군부들이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거꾸로 시진핑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군부 나름대로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벌이는 또 작업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쭉 흐름을 얘기하는데, 핵심 내용은 반대파들은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중공군 군번들이 숙청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가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시진핑이 원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그래서 굳이 기밀을 누설시켰더라고 할 가능성이다. 그래서 숙청이 됐고, 이들은 미군에서 공부해 미군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미군의 강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군장성으로 많이 올라간 모양이에요. 미군과의 충돌을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만 무력 통일도 미군과의 정면 충돌을 처리할 수 있는 액션이라면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유학파는 친미파가 될 확률이 높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친일파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 상식이라면은 미국에 가서 군사 교육을 받았던 군 출신들이
친미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신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 장성이 됐는데 자꾸 대만 침공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러니까 미사일 내에 그 액체 연료를 갖다가 물로 채워놨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시진핑 총애를 받고 있는 애들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린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 공작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하고 연관이 있는 군 출신들, 군부들하고 뭔가 작업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상상하게 되죠. 요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중국이 해체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미얀마 그 지진 이 사진들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뭐 산불 난 거는 뭐 사람이 방화 내지 실수로 했던 어쨌든 했다 그래도 이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자연재해도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 피해도 있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스탄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 뭐 척박하고 지하자원도 별로 없는 땅이지만은 한반도로 왜 정착을 했을까? 한반도에서 그 밀린 애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 일본이 자기네들이 근데 일본도 지진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너무 여름엔 더워서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한반도가 딱이야. 근데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그 여름이 뜨겁다고 하지만은 아주 그 일본의 또 여름 날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아주 죽을 지경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훈도시만 차고 웃도리만 입고서 그렇게 지내는지 그 기후를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온돌 겨울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름에 전혀 온돌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다미가 개발된 이유도 알긴 알겠어요. 이게 습도 그 몸에서 나는 그 땀들을 그것도 좀 흡수를 해주고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